여러분들께서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가 다른 통화들을 상대로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증시 대폭락 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힘을 쓰지 못하고 개다리 댄스를 주고 있는 모습, 5450달러, 이더리움 4382달러.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그래도 좀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한때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었던 위믹스 토큰에 관한 것입니다. 위메이드 대표가 최근에 나와서 밝히기를 블록체인 게임도 선점이 중요하다. 내년에 우리는 조 단위의 엄청난 투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위믹스 플랫폼 게임을 100개로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자, 과연 위믹스가 내년에도 크게 선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근데 한국에서 P2E 게임이 성행할 수 있을까요? 워낙 규제가 많아가지고 당국에서 P2E 게임을 허가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짓 워터 어소시에이트의 CEO 누굽니까?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죠. 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는 최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500년간의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경제의 재앙이 불가피하다. 지금 한 곳에 여러분들의 자금이 모여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비트코인 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팁이 있는데 개인들이 자신의 재정 리스크를 진단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된다. 한마디로 빚이 있으면 빚 먼저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현금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떨어졌을 때 줍던가 하겠죠. 현금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내에서 양분된 세력 때문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30%가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난장판이 되어가는 세상이 아닌가.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들이 분열돼가지고 꽤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혼탁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기업 CEO들을 초청해가지고 청문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하죠. 하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맥신 워터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넓히고 해당 분야가 기존 규제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날 청문회를 소집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그들이 귀를 기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문가들,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누가 여기에 참석하게 됐느냐? 서클, 코인베이스, FTX,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비트퓨리, 스텔라 개발재단, 팍소스 CEO 등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FTX 창업자이자 20대 억만장자이기도 한 샘 뱅크만 프라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금융 소유자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 내 국제 송금은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지만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출시를 반려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듣고 있나 게리 겐슬러, 양아치 같은 이라고. 자, 한편 현지에서는 샘 뱅크만 프라이드의 제스처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를 잡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딱 어디서 보니까 많이 보던 그러한 포즈다. 한국에서도 PC방에 가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자세죠. 바로 앉아가지고 게임하는 자세, 마우스 잡고 키보드 누르는 그런 자세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밈을 탄생시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그는 굉장히 털털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는데요. 정장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물통을 옆에 낀 채로 억만장자하지만은 굉장히 수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탈릭이었으면 더욱더 수수했을 텐데 만약에 비탄력이었으면 이런 자리에 유니콘 티셔츠를 당당하게 입고 걸어 들어가서 앉아 있었겠죠. 돈이 많지만은 굉장히 티를 내지 않는 이 수수한 암호화폐 유명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어떤 발언들이 나왔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력하게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여기 있는 이 양반인데 언제나 정말로 언제나 이 짜증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암호화폐가 일론 머스크나 골드만삭스 등 월가를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죠. 새롭게 탄생한 자산이기 때문에 월가라든지 기존의 금융 세력들도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비트코인을 까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느냐. 서클의 CEO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은행 시스템보다 빠르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FO 같은 경우는 SEC는 아직도 암호화폐 증권 분류에 명확한 기준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면서 일침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브룩스 전 미국 통화감독국 청장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뒤처졌다. 다른 G20 국가에 비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라고 하면서 하원 의원들에게 미국이 하루빨리 서둘러가지고 따라잡아야 할 것임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외 특별한 이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또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 자, 플로키 이누, 이 또 다른 개코인이죠.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 축구클럽 SSC,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한 팀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러시아까지 건너가가지고 러시아 축구클럽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플로키 이누,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을 이어서 또 다른 개코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엔 올해 구글 뉴스 인기 검색어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도지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4위와 10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순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또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올해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테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차트 분석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 비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에 40%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그들이 사용하는 은행을 다른 은행,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들도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은 고객들을 이를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중소규모의 은행들이 앞다투어가지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몬조라는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날 2702개 비트코인을 추매했었던 3위 고래 지갑, 오늘은 5600달러 구간에서 388개 비트코인을 또다시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고래가 아니라 앞으로 돼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3위 돼지의 지갑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 반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급락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형님 최근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42,000달러대가 바닥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만약이라도 떨어지면 그 이후의 예측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42,000달러는 비트코인의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분석가 네브라스칸 구너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좋지만은 때때로는 현실적인 차트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2,000달러를 뚫을 수 있다라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좀 주의하겠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저항을 일단 뚫고 확실히 올라와야 다음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부처라는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저항을 뚫고 올라가려고 했으나 완벽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엄청난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밀은 이것이 뒤집어진 차트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블로우오프 탑이 반대로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올라가지 않겠느냐. 미국 증시도 가는데 비트코인도 가지 말란 법은 없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달릴 수 있기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는 테크뎁 분석가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다. 과거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반감기도 과거 두 번과 마찬가지로 2.272자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또 채널 상단과 공교롭게도 맞물리는 공통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은 20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계획대로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역사는 반복되면서 비트코인 20만 달러까지 이번 사이클 마지막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그래도 10만 달러 이상 가는 것을 첫 번째로 목표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때까지 얼마만큼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윳돈만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보면서 부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다가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몸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시국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 채널 지원,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를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